자, 그럼 이제 입법관을 했죠, 그죠? 입법관은 조례하고 규칙이다. 누가 제정하고 뭐 제정할 수 없는 건 뭐고 어떤 절차를 거치는지를 봤고요. 자, 조직을 만들 수 있는데 자, 종류는 어떻게 됐다? 우리는 이제 보통과 특별, 보통은 광역과 기초 어떤 원칙에 따라서 설립되고 할 수 있는 내용이 뭐냐 이렇게 봤고요. 그 다음에 단청제냐 중청제냐를 봤습니다. 그죠? 그러면 구역은 어떻게 설정하고 명칭은 어떻게 하고 기관 구성은 어떻게 할까요? 기관 구성은 기관 통합형이 있고 기관 대립형이 있는데 기관 대립형은 의결기관하고 집행기관이 있겠죠. 그죠? 의결기관은 우리나라에서 지방의회라고 하고 집행기관을 자치단체장, 도조기관, 학예연구 이렇게 있습니다. 그죠? 이런 흐름으로 쭉 가고 있습니다. 그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구역을 설정하는데 두 가지 학자가 얘기했는데 테슬라라는 학자는 일단은 자연적 기리적인 조건 이렇게 강이 있으면 이렇게 구역을 설정해야지 이렇게 구역을 설정하면 안 된다는 거죠. 행정처리 합리성, 경제적 조건, 효과적인 주민통제, 주민들이 참여를 잘할 수 있도록 리스폰은 기존의 공동체의 생활 번역을 하고 능률적 행정단이 자주자원을 조달할 수 있고 주민들이 편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거죠. 여기는 그죠? 주민들이 강 넘어서 여기 동해 요렇게 동해 소속되기보다는 요렇게 동해 소속되는 게 행정적 합리성이 있잖아요, 사실이죠. 상식적으로 읽어보시면 잘 알 거니까 넘어가고요. 자, 명칭은 어떻게 했을까요? 명칭은 이제 종전의 것을 그대로 쓰는데 자, 명칭, 구역, 폐치, 분할, 합병. 지방자치단체의 기본적인 내용을 변경시키는 거기 때문에 그죠? 폐지, 설치 그죠? 됐습니다. 그래서 이걸 폐치, 분합, 폐치, 분합이라고 하겠습니다. 명칭, 구역, 폐치, 분합은 지방자치단체의 기본 성격을 바꾸는 것이기 때문에 법률로 하고요. 지방의회 의견, 여기만 의견입니다. 지방의회 의견은 여기만 있어요. 의견을 거치는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죠? 주민투표를 거쳐야 됩니다. 물론 둘 다 해도 되지만, 둘 중에 하나. 주민투표를 거치면 지방의 의견을 안 들어도 되고요. 지방의 의견을 들어도 주민투표를 안 됩니다. 근데, 경계 변경은, 한자 변경은, 위에 거보다는 조금 근본적인 속성이나 성격이 좀 약하죠. 그죠? 이것은 대통령령으로 합니다. 대통령령으로 하죠. 자치단체의 기본 성격이 아닌 거, 예를 들면 행정계층, 행정구 읍면도의 배치분합, 행정구 명칭, 구역, 리, 배치분합, 사무소, 하여튼 그렇죠. 명칭구역, 배치분합이라는 지방자치단체의 기본적인 성격을 바꾸는 것은 법률, 경계변경과 한자변경 그렇죠. 이렇게 다 두 개로 똑 나누는 거는 부담이죠. 근데 여기에 요만큼 몇 개의 동화를 넣고 몇 개의 동화를 딴 데로 내준다는 거. 요거는 이제 경계변경이고 요거는 분할, 합병은 구역변경이죠. 구역변경은 상당히 큰 분야고 경계변경은 조금 미시적인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죠? 배치분합, 명칭구역은 법률, 의견 오로투표, 경계변경과 한자변경은 대통령, 행정적인 합리성, 읍면 동리 같은 것들을 조례로 합니다. 조례. 행정계층은 행안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되고 행정계층의 명칭이나 구역 변경은 광역자치단체장에 보고하면 된다. 그것까지는 잘 맞는 겁니다. 좀 됐습니다. 매립지나 등록 누락지가 있을 때 어느 자치단체에 소속되어야 되는지에 관해서 기존에 법률 조항이 없었는데 이제 법률 조항을 분명하게 했다는 거죠.
그래서 절차를 했다. 안에 내용을 안 읽어봐도 됩니다. 그죠? 하여튼 매립지나 등록 누락제 어디에 속할 건지를 결정하는 절차를 만들었고, 매립지 기소 관련해서 비용 분담이나 분쟁이 발생했을 때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를 정리했던 것이고, 그 다음에 경계 변경은 좀 더 신속하게 생활 불편을 한 경우나 행안부 장관에게 관할 구역 경계 변경에 관한 조정을 신청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중앙분쟁조정위원회는 행안부 밑에 있죠. 그죠? 시의회를 거쳐서 조정할 수 있도록 했다는 것이죠. 특별히 중요한 건 아니니까 보시면 되겠고, 자, 이제 기관 구성입니다. 그죠? 기관 구성은 기관 통합형은 의원 내각제죠. 의결기관과 집행기관을 통합합니다. 이제 지방의회만 주민들이 직선으로 뽑으면 지방의 의원들이 만약 30명이면 5명씩 6개의 분과위원회를 상임위원회죠. 그래서 이제 생활안전, 재경 이렇게 해서 위원회들을 만들어서 5명의 위원들하고 관료들하고 서로 협의를 해서 업무를 처리하는 방식이 전형적인 위원회죠. 지방행정의 권한 책임이 의결기관에 집중됨으로써 책임행정이나 민주행정을 할 수 있습니다. 의결기관과 집행기관이 대립했을 때 발생할 수 있는 문제가 아예 발생하지 않죠. 그죠? 안정적이다, 능률적이다. 소규모 자치단체에서 할 수 있는데 이제 서울시 같은 경우는 할 수가 없죠. 그죠? 공무원도 엄청 많고 일도 엄청 많은데 이런 식으로 의회 위원회형으로 하기에는 좀 힘들죠. 그죠? 기관 대립형은 이제 우리가 의결기관인 지방의회를 뽑고 집행기관인 자치단체 장을 뽑아서 여기는 결정, 여기는 집행을 하는 견제와 균형이 달성될 수 있도록 한다는 거죠. 견제와 균형의 원리. 행정, 이제 위원회들이 서로 이제 다 지방의원이기 때문에 여기서 서로 결정하는 내용이 다르고 누가 이걸 조정해 줄 수 있는 사람도 없기 때문에 상당히 효율성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행정의 전문성, 이제 집행기관의 장이 행정의 모든 일을 다 한다는 거죠. 행정의 집행의 전문성 확보, 단일 지도자에 의해서 행정의 종합성, 통일성이 요구되고 부처 간 조정이 쉬워진다. 분파주의를 방지할 수 있다는 거죠. 그 역시 아무래도 이제 견제와 균형 원리를 달성할 수 없죠. 의회가 폭주하거나 의회가 뭔가 잘못하면 그걸 제어할 수 있는 세력이나 제도가 없죠. 그리고 행정의 전문화 분업화 할 수 없습니다. 상임위원회별로 결정하기 때문에 서로 좀 집행을 효율적으로 하거나 분파주의를 방지할 수 있는, 할거주의를 방지할 수 있는 그런 제도가 없다는 것이죠. 근데 여기는 이제 기관 대립형은 의결기관과 집행기관이 서로 싸우게 되면 그걸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거죠. 됐습니다. 우리나라에는 옛날에는 우리 무조건 기관 대립형, 강시장 의회형이었는데 지방자치법 제4조의 의회와 집행기관의 구성을 따로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서 달리할 수 있도록 하고, 이건 당연히 주민투표를 실시해서 의견을 드려야 되는 거예요. 반대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죠? 됐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기관 구성이 가능할 수 있도록 했다는 것이고, 가장 대표적인 유형이 방금 말했던 것처럼 위원회형이고요. 강시장 의회형은 우리나라의 형태죠. 약시장 의회형은 의회가 예산을 편성해서 하는 것이고, 특히 재밌는 거는 이제 시티 매니저형이죠. 시티 매니저는 위원회형에서 이제 그처럼 각 상임위원회끼리 지방의원들이 결정하니까 서로 통일성이 없고 티격태격 싸우니까 지방의회가 뭔가를 결정하고 시정관리인을 뽑습니다. 의회가 임명해서 그래서 계약을 쓴다, 성과를 체결해서 우리가 요구하는 이 정도의 행정 성과를 내줄 사람을 뽑아요. 누가? 의회가. 그죠? 의회가 뽑습니다. 그죠? 그럼 이제 이 시정관리인은 시의 일을 종합적으로, 지방자치단체를 종합적으로 다 수행한다는 거죠.
우리가 이제 시티 매니저인데 마치 호텔의 지배인처럼 그죠? 호텔 소유자가 지배인한테 내가 다 잘 대응해 아주 내가 성과 좋거나 책임 물을 거야 이런 식으로 하는 방식이죠. 그러니까 지배인은 주민들의 직선으로 뽑는 게 아닙니다. 그죠? 의회가 임명하는 거고 임명하자마자 실질적인 권한을 시에 대한 실질적인 권한을 다 행사한다는 거죠. 그죠? 시정관리인은 자신의 책임하에 시정 업무를 수행하고 지방의회에 책임을 집니다. 그죠? 이 경우에는 시장은 형식적이고 명목적인 권한, 만약에 이제 의회에서 그죠? 자기들끼리 돌아가면서 자치단체 장을 뽑았다는 거죠. 이 사람은 그냥 요 자치단체장 단체를 대표하는 명목상의 어떤 대표자로는 역할밖에 없지 실질적인 권한은 누가 지금 다 가지고 있어요? 시정관리인이 가지고 있죠. 시정관리인 체제에서는 시장은 형식적이고 명목적인 권한을 행사합니다. 됐습니다. 그래서 뭐 시장은 공공관계 역할 등만 담당하고요. 실질적인 권한은 행사하지 않고 시정관리인이 거의 대부분 행사한다는 거죠. 그래서 상당히 재밌고 획기적인 유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죠? 자, 이제 의결기관, 지방의회의 의결기관으로서 지방의회를 봅시다. 지방의회는 주민이 이제 직선으로 뽑는 것이죠. 그죠? 주민의 대표기관, 의결기관, 입법기관, 자치단체, 집행기관에 대한 비판 감시기관. 헌법에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헌법기관입니다. 그죠? 됐습니다. 지방의회의 임시회 소집 요구. 그죠? 됐습니다. 3분의 1 이상 15일 이내 임시회를 소집. 이건 날짜를 잘 안 놓고 임시회가 있다는 거예요. 요거 중요하죠. 옛날에는 지방의원들이 명예직이었어요. 공적 일을 하는데 자기 이제 사비를 들여서 한다는 월급이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자꾸 이제 회의를 하게 되면 회의 참여에게 수당을 주니까 회의 수당을 계속 받으려고 1년 365일 회의를 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회기 제한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수당을 무한정 줄 수 없으니까. 그래서 지금은 유급제로 전환됐습니다. 월정 수당을 받기 때문에 그렇죠. 이제는 회의를 많이 해도 되겠죠. 그렇죠? 근데 이제 회기 제한을 없앴는데 이제는 회의를 잘 안 합니다. 왜냐하면 회의를 많이 하나 적게 하나 월정 수당이 오니까 그렇죠? 회의를 많이 안 하고 월정 수당을 받는 게 좋잖아요. 그죠? 그래서 유급제로 월정 수당을 지급되면서 이쪽 회기 제한이 없습니다. 많이 하면 할수록 회의 수당이 많이 오는 건 아니라는 거죠. 지방의 의장도 뭐 의원이니까 투표권을 가지지만 캐스팅 보드는 인정되지 않는 거 잘 아시죠? 그죠? 지방 의회 선거에서 예전에는 정당 추천을 공천을 안 했는데 사실 그게 제가 봐도 좀 공천을 안 한 것이 후보자들을 선별할 수 있는 인포메이션이 많이 부족한 것 같아요. 정당 추천하게 되면 뭐가 좋을까요? 정당 정치 발전에 기여할 수 있죠. 정당에 가서 열심히 활동해야지 공천을 받을 테니까 정당을 표시함으로써 정보 파악이나 선택 능력에 도움을 줍니다. 그죠? 정당의 정책 개발을 활성화시킬 수 있고 단점은 이제 왜 그러냐면 정당 개혁을 하면 중앙 정치가 지방으로 스며듭니다. 지방자치는 지역의 일꾼을 뽑아야 되는데 지방정치에서 뭐 정권 심판도 뭐 이런 걸 내세우면 이게 중앙정치의 영향에 따라서 지방정치를 결정해야 되니까 지방자치는 지방일을 하는 사람을 뽑아야 되는 거죠. 정권 심판도 이렇게 해버리면 이게 중앙정치인지 지방정치인지 상당히 모호해질 수 있다는 거죠. 중앙정치의 분열 구조가 그대로 나타나고요. 머신 파르텍스라고 해서 미국에서 존재했던 나쁜 정치 형태입니다. 정당만하고 정당, 공무원들이 서로 결탁을 해서 부정부패를 저지르는 머신 파르텍스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중앙정치 관점에서 투표할 수 있는 이게 상당히 문제긴 한데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제가 보면. 그리고 이제 올해는 2022년에는 지방자치법 개정을 해서 지방의회의 겸직금지가 있었는데 그게 좀 불명확했거든요. 그래서 과거에는 겸직금지 대상이 불명확해서 분쟁이 있었는데 이제는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한 기관단체, 해당 자치단체로부터 사무를 위탁받고 수행하는 기관단체 등에서 이제 겸직할 수 없도록, 이건 안 나오겠죠, 그죠? 겸직금지 조항을 정비했다는 것이고, 겸직금지 신고하고 1회 이상 공개하고 겸직금지 운영을 했을 때는 사임을 권고할 수 있도록 합니다. 좀. 그다음 지방의원들이 좀 무책임하다 그래서 겸직금지나 영리행위 등에 관한 의장의 사문과 지방의 징계가 윤리특별위원회를 이제 두도록 하고 있습니다. 좀. 자, 지방의 권한은 제한적으로 열거되어 있습니다. 열거. 이렇게 열거된 거 이외에는 할 수 없다는 거죠. 자치단체장은 포괄적으로 예시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포괄적으로 예시되어 있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시험 잘 옵니다. 그죠? 근데 세금이나 기본적인 지방자치단체의 어떤 권능에 영향을 주는 것들은 다 지방의회의 의결 사항입니다. 그죠? 조례는 당연한 거고, 그죠? 예산도 당연하고 결산도 당연하죠. 법령에 규정된 것들을 제외하고 사용료, 세금이죠. 뭐 사용료, 수수료, 분담금, 지방세는 이런 건 뭐 예산인 세금이니까 바로 이제 지방의회 해야 되겠고, 기금도 돈이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재산 재산도 돈이죠. 공공시설도 돈과 관련되고 그죠. 예산 외에 의무 부담이나 권리를 포기하는 이런 것도 당연한 거고, 특이하게 청원이죠. 그죠. 그래서 청원 수립권이나 처리권은 지방의회의 권한입니다. 그죠? 자치단체에 뭔가 청원을 하려고 하는데 청원을 자치단체에 하면 안 됩니다. 어디 해야 된다? 하고 지방의회에 해야 됩니다. 의회를 소개를 받아야 되고, 외국자치단체와 교류협력에 관한 사항도 뭐 좀 근본적인 사항이죠. 그죠? 그 다음에 법령에 지방의회가 해라는 것도 당연한 거고, 선거권과 피선거권이 있는데 아시죠? 선거권은 지방의회 의장에 누구나 다 지방의원이 나갈 수 있죠. 그죠? 그 다음에 지방의회 의장이나 부의장에 대한 불신임 결의안 있습니다. 청원 수립권 했고요. 행정사무 감사 조사인데 마치 이제 우리나라도 중앙정부에서는 국정 전반에 관해서 30일 동안 감사할 수 있는데, 행정사무 감사는 지방자치단체가 사무에 대해서 광역은 14일, 기초는 9일. 옛날에는 10일, 7일이었는데 14일, 9일로 바뀌었습니다. 조사는 특별한 사항에 대해서 할 수 있는 거죠. 그렇죠? 자율적인 권한도 있고 의견 표시권이 우리 했죠. 그렇죠? 약간 패치 분합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의견을 표시할 수 있다는 것이고, 2022년 지방자치법에는 지방의회 역량 강화, 인사권 독립을 위해서 우리 아시죠? 그죠? 아까 했던 것처럼 사무직원의 임명권을 이제 의장과 부의장에게, 의장에게 처리할 수 있도록, 옛날에는 자치단체장이 시도의회 직원들을 임명했는데 이제는 시도의장이 임명합니다. 그죠? 기존에는 회의 운영 방식을 법률로 상실했으니까 법률을 정의하면 지방의회가 관여해서 바꿀 수 있는 여지가 없죠. 왜냐하면 법률을 지방의회에서 진행할 수 없으니까. 지금은 이제 조례에 위임해서 특성을 맞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죠? 자, 이제 의견 표현을 봤으면 당연히 집행기관을 봐야 되겠죠. 그죠? 집행기관은 자치단체장, 보조기관, 소속기관, 하부행정기관, 교육 및 학예기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시험 옵니다. 다음 중 지방자치법 제6장에 규정된 집행기관이 아닌 것은 장보고 하교해라. 장보소 하교, 장보소 하교, 장보소 하교 했습니다. 그래서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 우리 아는 거고, 보조기관은 부단체장이죠. 지방 행정기구들 있고 공무원들 이제 보조기관이고, 소속 행정기관은 직속기관,
출장소, 사업소, 합의제 행정기관, 자문기관이죠. 직속 출사합의, 직속 출사합의 이렇게. 다음 좀 소속 행정기관이 아닌 것은 이렇게 봅니다. 그죠? 직속 출사합의, 직속 출사합의. 직속기관에는 보건진료, 시험연구, 소방, 교육훈련, 중소기업 지도기관이 있었고요. 하부행정기관은 자치구가 아닌 우리 행정시, 행정부가 있습니다. 음장, 면장, 동장 있고요. 교육학에는 교육감이죠. 그죠? 자, 그러면 이것들을 어떻게 만들 수 있느냐? 상당히 중요한 거죠. 그죠? 자,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이나 행정기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조례를 줍니다.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조례로 하고, 직속기관은 대통령령으로 한다든지 대통령령에서 조례로 정하라 하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조례로 합니다. 사업소, 출장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조례를 하고요. 합의제 행정기관은 법령이나 조례로 정할 수 있습니다. 그죠? 법령이나 합의제 행정기관은 조례로 그냥 정할 수 있죠. 이건 다 이제 대통령령이 있어야지 가능한데, 합의제 행정기관은 자문기관이 성격이니까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자치단체장의 사무는 예시주의라고 얘기했죠. 그죠? 대표기관. 국가의 하부 행정기관이라고 했죠. 기관임 사무를 처리한다고 했습니다. 자, 통할 대표권이 있고요. 사무 집행권이 있고, 사무임, 규칙 제정, 소속 직원들의 임명권, 그렇죠. 기반시설 설치권, 지방의회에 대해서 출석해서 진술할 수 있고, 임시의 소집 요구할 수 있고, 의안 발의할 수 있고, 다 할 수 있죠. 요거는 지워주십시오. 이제 못 지웠네요. 그죠? 지방의회 사무직원에 대한 임명권은 이거 삭제해 주시고, 다 바꿨는데 깜빡이 못 가고 죄송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인수위원회를 이제 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는 거 잊지 마시고, 자, 집행기관과 의회가 다를 때는 평상시에는 서로 이런 관계가 있는데, 요거보다 이게 중요하죠. 그죠? 지방자치단체장이 의회, 지방의회를 해산할 수 있느냐? 우리나라는 안 되고요. 지방자치단체장에 대한 지방의회 불신 의견도 인정되지 않습니다. 그죠? 요거는 이제 비상적 관계에서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나라에 특이하게 선결 처분이 있습니다. 선결 처분은 지방자치단체장이 하는 거예요. 가끔씩 지방의회가 하는 걸로 보는데 아니고 자치단체장이 한다는 거죠. 자, 지방의회가 성립되지 않을 때나 지방의회 의결 중에서 주민의 생명 재산 보호에 관한 긴급한 필요가 있는 사항인데 의회를 소집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없거나 지방의회에서 의결이 지체되고 있는 경우에 먼저 처분할 수 있습니다. 그죠? 선결 처분입니다. 선결 처분은 지체 없이 지방이 보고하고 성립 못할 때는 그때부터, 그죠? 소급해서 상실하는 것이 아니라, 원래 이제 무효에 승인받지 못하면 무효가 되니까, 원래 무효라는 법리는 무효는 처음부터 무효니까 소급해서 다 무효가 돼야 되는데, 선결 처분은 그때부터 효력을 상실한다는 것이 가끔 시험 나옵니다. 그때부터 효력을 상실하죠. 집행기관 중에서 부자치단체는 있습니다. 자, 특별시는 3명을 놓을 수 있습니다. 그죠? 행정부시장, 정부시장. 행정부시장은 대통령이 임명하니까 당연히 국가공무원이고, 정부직이니까 고공단 아니네. 그죠? 정부지사는 당연히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이니까 당연히 이제 고공단 아니고요. 광역에는 이렇게 2명을 둘 수 있는데, 기본적으로 인구 800만 이상은 3명을 둘 수 있습니다. 행정부시장, 부지사는 당연히 대통령이 임명하니까 국가직이고 일반직이니까 급수가 높죠. 일반 1상급 되겠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고공단이죠. 정무부시장, 부지사는 지방공무원입니다. 결정직 지방공무원이고,
시군구는 1명입니다. 그래서 특례시는 2명을 둘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맞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개정 전에는 서울, 경기, 부산시장은 행정도면 정무 1명이었죠. 그렇죠? 경기는 이제 인구가 800만 이상이니까 가능하고 서울은 원래부터 3명이죠. 그 외에는 전부 다 1명이었는데 이제는 시도의 특정 분야 또는 특정 지역을 담당할 수 있는 인구 500만 이상은 2명, 1명을 그렇죠. 1명을 지금 이렇게 각각 1명인데 특정 분야나 지역을 담당하는 부단체장을 1명을 더 둘 수 있는데 인구 500만 이상은 다시 1명 더 둘 수 있다는 거죠. 이렇게 2명을 500 이상 2명을 설치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부단체장의 권한 대행은 포괄적으로 그렇죠? 이제 자치단체 고리되거나 구금되거나 명원에 위반한 경우에는 자치단체 권한을 다 행사하는 거고 직무대리는 단체장이 출장이나 휴가 갔을 때 일시적인 권한을 행사합니다. 포괄적인 권한을 행사하니까 지방의회에 적시 통보해야 됩니다. 제가 권한 대행입니다. 해줘야지 이제 견제 감시할 수 있겠죠.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확정된 때는 옛날에는 권한 대행 사유였는데 지금은 삭제됐습니다. 그죠? 국가공무원하고 지방공무원은 우리 뭐 다 똑같은데 고공단 하고 안 하고 차이가 있고 요거 여기 차이 있습니다. 그죠? 국가는 개방 시기가 고공단 20 1상급이죠. 과장급 4급이죠. 20 됐습니다. 근데 지방공무원은 1상급이 많이 없으니까 강력은 1, 5급, 10, 기초단체단체 1급이 거의 없거든요. 그죠? 2, 5급 10%로 한다는 것만 보시면 되겠고 중앙은 총인건비지만 지방은 기준인건비다. 됐습니다. 동일한 연금법, 노조법이 적용된다는 것도 시험에 가끔 나옵니다. 그죠? 자, 여기까지가 이제 입법권, 조직권, 인사에 대한 것이고 다음 시간에는 사무와 재정, 주민 참여를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뵐게요. 안녕.